네,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을 공습하면서 이란 수도 하늘에 기름비가 내렸습니다. 공격 대상의 민간 시설로도 번지는 가운데 식수 공급에 필수적인 시설까지 피해를 본 이란은 미국이 주둔한 걸프국을 향해 반격에 나섰습니다. 최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까만 연기 구름이 온 하늘을 집어삼킵니다. 트럭은 온통 그을렸고 건물을 둘러싼 울타리 곳곳 불길이 타오릅니다. 현지 시간 7일 밤부터 8일 새벽 사이 이스라엘이 이란 수도 테헤란 인근의 석유 저장 시설들을 폭격했습니다. اولش این کنار رو زدن دیگه بنزین سرازیر شد به سمت مناطق مسکونی دیگه یعنی اینجا هر 탱크 폭발로 유독가스가 뿜어져 나왔고 테헤란 상공에 짙은 잿빛이 들이우면서 검은 기름비가 내렸습니다. 이란 외무부 측은 이번 공격이 민간인을 상대로 의도적인 화학전을 벌인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란 언론은 이스파한 지역의 감마선 조사 살균 시설도 공습 피해를 봤다고 알렸는데 주변에서 방사능 오염이 관측되진 않은 걸로 전해집니다. 이스라엘은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근거지인 레바논에도 공격을 이어가면서 레바논에서만 400명 가까이 숨졌습니다. 전쟁의 범위가 민간 시설로도 번지는 상황 속에 이란에선 담수화 시설이 공격을 받으면서 마을 30곳의 식수 공급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란은 바레인에 주둔하는 미군의 공격으로 보고 바레인의 담수화 시설을 향해 반격에 나섰습니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아직 휴전을 논의할 땐 아니라며 지상전을 수행할 역량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은 비밀이 아니라면서 러시아가 이란을 여러 경로로 돕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숨진 미군이 7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미국은 이란 민간인들에게 안전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전쟁 후 처음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주재 외교관들의 철수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진경입니다. 네, 이란이 대통령 사과 이후에도 걸프 국가들에 대한 전방위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바이 시내에선 운전자 1명이 숨졌고 바레인에선 해수 담수화 시설이 파괴됐는데요. 걸프 국가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방준혁 특파원입니다. 두바이의 고층 건물 옆으로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이란 공습을 요격하는 과정에서 떨어진 파편이 차량을 덮치면서 파키스탄 국적의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상수원의 대부분을 바닷물 정수에 의존하는 바레인에선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해수 담수화 시설이 처음으로 파괴됐습니다. 쿠웨이트에선 국제공항이 공격을 받아 국경 경비병 2명이 숨졌습니다. 이란이 대통령의 사과 발언 이후에도 걸프 국가들의 필수 인프라와 민간 시설을 겨냥한 공격을 확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곳 두바이에선 방공망 요격으로 추정되는 폭발음과 함께 공습 경보 문자가 반복적으로 울리고 있습니다. 걸프 국가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란의 강한 대응을 경고했고 외교부 성명을 통해서도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이란의 담수화 시설을 공격했다는 이스라엘 현지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아랍에미리트 측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충돌 속에 현지 교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저도 파편을 봤는데 종이처럼 날아오는 게 아니라 쇳덩어리잖아요. 죽었더라고요. 굉장히 유리창도 깨기도 하고 사람 같은 경우는 떨어져서 맞았어요. 현대차를 비롯해 중동에 진출한 주요 기업들은 주재원 철수를 검토하거나 일부 철수에 나섰습니다. 외교부는 중동 7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철수 권고 단계로 높였습니다. 두바이에서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이란의 새 지도자로 하메네이의 차남 모즈타바가 선출됐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에 반대한 인물이 이란 최고 지도자로 임명되면서 전쟁 장기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김혜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트럼프 대통령이 용납 불가라고 선언했던 인물이죠. 하메네이의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로 선출이 됐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이게 뭐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강경 노선을 택했다. 이제 강대강으로 무조건 치달을 거다라고 보는 분석도 있겠지만은 이란은 체제 안정성을 선택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모스타바가 최고 지도자로 되고 나서 곧바로 혁명 수비대에서 우리는 그 최고 지도자에게 충성을 맹세한다라고 해서 충성 서약을 벌써 다 했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제 강력한 그 보수파가 됐으니 이제 끝까지 결사항전으로 죽을 때까지 결사항전이 될 거다, 강대강으로 갈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렇게 지금 어찌됐건 그 개혁파하고 보수파하고 이게 좀 분열되는 목소리 이런 게 나오는데 이제는 한 목소리로 간다. 근데 그 한 목소리가 꼭 무조건 강대강 죽을 때까지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모스타바라고 하는 강경 세력도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체제 생존을 위해서 이제 체제 안정화를 하고 하는 그 노선으로 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더 좀 적합한 분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어찌 보면 뭐 언론에서 좀 이야기하던 그런 강대강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좀 새로운 좀 분석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이란의 움직임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뭐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강대강으로 치달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사실상 모스타바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버지가 죽었고 그리고 자기 부인도 죽고 아들도 죽었잖아요. 사실상 37년 동안의 그림자 권력을 이렇게 행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 혁명 수비대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 민병대를 실질적으로 통치해 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강대강으로 당연히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체제는 안정을 시켜야 되고 자칫 잘못하면 지금 이란이 현재는 지금 인프라까지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단계는 당연히 이제 국민들하고 이란의 군대가 이제 직접 타격 목표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은 뭐 저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모주타바가 최고 지도자로 선출된 의미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1979년에 그 왕정을 축출하고 공화국을 선포했던 그러니까 이른바 이슬람 혁명 정신을 위배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란 내부의 반발은 없겠습니까? 당연히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카메네이 정권에 대해서 반발했던 사람들이 당연히 많았을 거니까요. 근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물론 또 이 부분도 있습니다. 카메네이 그 최고 지도자도 유언에 우리 아들을 세습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것 때문에 더 이게 느려졌다. 그래서 성직자들은 투표를 못했고 그 의견이 갈렸고 그냥 뭐 혁명 수비대의 의지가 강해서 만장일치로 돼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스라엘 쪽에서는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메네이의 유언과 유언은 이런 극적인 그 사살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하메네이뿐만 아니라 모든 중동 전문가들이 모스타바가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을 거고 이 혁명 시스템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앵커님이 말씀하시던 그 세습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모스타바는 단 한 번도 공식적인 직책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최고 지도자인데 공식 직책을 받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어쩌면 세습 아니면 권력을 향유하는 꼴이 돼버리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그 국민들이 이걸 받아들일 것인가? 당연히 말씀드린 대로 1, 2년 전에는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런데 좀 특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 일족을 다 사살한 그 사건. 그리고 지금 최고 그 전문가 회의에서 그 최고 지도자를 뽑게 되는데 전문가 회의하는 거기에서 선거하는 투표하는 데를 직접 타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 압박을 하고 모스타바는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오히려 더 역효과를 났다고 봅니다. 그럼 오히려 미국의 말을 들어서 우린 모스타바 선언 안 해 하면 어떻게 보면 외세의 억압에 의해서 뽑지 못하는 꼴이 돼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게 있는 거죠. 지금 어찌됐건 이 저항에서 모스타바라고 하는 인물이 갖는 상징성 그리고 과거에는 세습이라고 하는 허들 때문에 못한 게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시아파 신앙에서 비극적인 영웅서사, 뭐 카르발라 창곡, 아슈라 축제 같은 것처럼, 그러니까 알리라고 하는 4대 칼리파의 가족들이 다 참사를 당했는데 우리는 그 가족을 지켜주지 못했다. 우리는 그 가족의 혈통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신앙이 있는 시아파에게 어떻게 보면 모스타바 하메네이 아버지도 죽고 부인도 죽고 자식도 다 죽는 그 상황이 그런 유사한 그런 비극적 영웅서사, 시아파 신앙이 갖고 있는 비극적 영웅서사가 덧쳐진 겁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이게 지금 강경 노선으로 계속 우리가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라는 그거. 그리고 그래서 자기네들도 치열하게 지금 모스타바를 뽑아야 되냐 마냐냐 그런 투표를 하고 있는 장소를 미국이 공격을 해서 온라인으로 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런 모든 것들이 카메네이라고 하는 모스타바 카메네이가 최고 지도자에 오를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을 닦아준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이란 국민들도 지금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저도 일부 좀 우호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카메네이는 우리가 너무 싫어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특히 쿠르드족까지 이용해서 우리 땅을, 우리 영토를 분쟁 지역으로 만들고 침략 개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들이 커지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 체제를 유지하고 하려면 어쩔 수 없이 가장 카메네이 노선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아들이 되는 거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있어서, 물론 불만 세력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겠죠. 그 불만은 이 모스타바 카메네이가 지도자가 됐다 안 됐다 그 유인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향후에 어떻게 카메네이가 잘 통치를 하느냐, 경제 안정화나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느냐가 이제 그런 촉발 사태가 되지, 모스타바 카메네이가 최고 지도자가 됐다라는 그것 때문에 막 강경하게 대항하고 이런 유인들은 많이 약화된 부분도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관심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이전부터 누구든지 지도자가 되려는 자는 결국은 죽음을 맞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치 다음 이제 자신이 이제 용납할 수 없는 후계자가 선출이 된다면 또 한 번의 참수 작전을 시도하는 듯한 이런 발언을 해서요. 참수 작전이 또 한 번 일어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지만요. 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결국은 지금 모스타바의 입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스타바라고 하는 사람이 언제 공식적으로 등장할지는 몰라요. 그래서 예도 기간이 40일이 있으니까 40일까지 기다린다고 하면은 4월 10일 정도가 되겠죠. 예. 그간에 이제 공식적으로 취임을 할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전에 어떤 행태로든지 취임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공식적으로 선출이 됐기 때문에 발언을 하게 될 거거든요. 이 사람이 입이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입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끝까지 저항하겠다, 그리고 미국한테는 죽음을,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한다고 하면 결국은 이제 여기에서는 참수작전의 가능성은 있죠. 네. 지금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참수작전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막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두고 보자, 이렇게 이제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길인데, 하나는 이제 베네수엘라의 길이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의 길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의 길을 간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군사력이 투입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8년 8개월 또는 20년 가까이 거기에서 주둔을 하면서 수없는 희생자를 내고 전비를 들이는 그런 이제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거고요. 가장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는 어떻게 보면은 베네수엘라 시나리오가 될 텐데, 마두로 축출하고 압송해 가고, 로드리게스가 부통령이면서도 그 사람이 지금 임시 대통령으로 있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아무것도 손 안 댔지 않습니까? 그대로 그 체제를 그냥 유지하는 거거든요. 민주화라는 말도 지금 없어요. 그러면서도 미국은 그곳에서 필요한 원유를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모스타바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모스타바가 이게 미국과 어떤 협상을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런 발언이 나오느냐, 네. 그렇지 않으면은 미국한테 죽음을 이라는 이제 발언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길을 택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참수 작전으로 가서 이 작전을 계속해서 끌고 갈 것인지, 그것이 결정되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예.
지금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은 배럴당 $200가 넘는 유가를 감당할 수 있다면 게임을 계속하라 이렇게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이제 평화를 위한 작은 대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양측의 입장 어떻게 들으셨어요? 둘 다 조금 허풍 과장이 있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이 모든 것을 11월 중간 선거를 보고 갈 텐데 네. 만약에 이렇게 유가가 $110, $120 이제 다 막히는 수준에서 $200 가면 중간 선거에서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00는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이란이 저렇게 나와도 우린 끝까지 간다라는 좀 강하게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이란 예. 입장도 그렇게 $200로 가는 이유는 이겁니다. $200 가면 너네들도 힘들지?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자라는 얘기지. $200로 올려서 이란도 지금 얻을 수 있는 그 효과는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그 수사가 결국은 이게 무슨 $200까지 다 감당하면서도 전쟁을 장기화로 끌겠다 그렇게 겁을 먹으실 필요보다는 네. 둘 다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없는데 이렇게 세게 나온다라는 것은 본인들이 다른 의도가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글쎄 평화를 위한 작은 대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과연 이게 좀 작은 대가인가 좀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작은 대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나라에는 석유도 많이 나고 가스도 풍부하고 그래서 별로 이제 경제에 크게 영향을 안 미치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이나 또는 이제 주변 국가들, 일본, 뭐 중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모든 국가들이 지금 유류가 2배 이상 이렇게 올라가지고 굉장히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지금 바로 또 회의를 하고 뭘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평화를 위한 작은 대가가 아니라 큰 대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뭐라고 할까요? 미국이 작전 단계를 지금 바꾸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냥 제가 생각하는 단계를 지금 한 3단계로 지금 넘어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1단계는 일단 하메니를 포함해가지고 48명 군사 지도부, 국가 지도부를 이제 폭사시킨 것이고요. 두 번째 단계는 군사력, 이게 이제 핵심적인 것이 바로 그 탄도미사일 발사대, 해군력 이런 것들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멸절을 한 상태거든요. 이제 3단계로 넘어가면 그 3단계가 바로 인프라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인프라라는 게 군사 인프라도 있지만 민생 인프라고 있거든요. 그 민생 인프라에 지금 공격이 어디로 떨어지느냐 하면은 하나는 유류 저장소, 다른 하나는 담수 시설이에요. 그러면 유류 저장소에 떨어지면은 이란이 석유를 생산해내는 국가지만 자기네들도 기름이 없어지는 상황이 접하게 돼서 경제의 목줄을 지금 생명줄인데 그 생명줄이 지금 터지게 생긴 거고요. 끊어지게 네. 생긴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 담수 같은 시설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사람의 생명줄이잖아요. 물이 없으면 안 되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테헤란 같은 경우에는 그 저수지에 물이 제로래요. 제로. 그러면 1,000만 명이 지금 고통을 곧 이제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은 이제 3단계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불을 보도 빤하거든요. 4단계를 넘어가면은 군사력, 병력이라고 하는 데도 집중하게 된단 말이죠. 네네.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중요한 도시들 이렇게 이제 집중하게 되면 이건 이란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못 돼요. 이미 지금 인프라가 파괴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미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새로운 지도자가 된 하메네이의 둘째 아들이 제가 볼 때는 이제는 감정을 좀 추스리고 오늘이 10일째니까요. 좀 이성을 되찾아서 나머지 어떤 식으로 이제 이렇게 발언을 해낼지가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계속해서 강성 발언을 했다가는 미국의 군사작전이 3단계에서 4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모즈타바도 좀 고민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예, 그 미국의 군사 작전과 관련해서 덧붙여서 좀 질문을 드려보면 네. 저희도 앞서 이제 리포트로도 보내드렸습니다만 그 농축된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의 특수부대가 투입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 네.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그 가능성 때문에 82 공정사단의 훈련을 취소하고 지금 대기시켜 놨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래서 82 공정사단은 뭐 전체 인원은 뭐 한 18,000명 되는데 여단 단위로 이렇게 좀 쪼개면은 이제 작은 단위로 이제 투입은 할 수 있어요. 예. 전 세계 어느 곳이든지 간에 18시간 내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 82 공정사단이고 그전에 역사를 통해서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획격한 그런 어떤 전과를 거둔 그런 부대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이제 들어가서 가져와야 될 것이 60% 농축된 그 핵물질이잖아요. 그게 이제 한 450kg 뭐 더하기 빼기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이제 핵무기로 만들면 11개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 이거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래서 행방이 묘연한 상황인 거죠. 그렇죠. 이제 이게 지금까지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나탄저, 보르도, 뭐 이스파한 이 세 군데 중에서 나탄저하고 보르도는 완전히 그냥 다 작년도에 이제 크게 파괴가 됐고 그렇죠. 이번에도 또 했으니까 여기는 뭐 없을 거다라고 얘기한 거고 이스파한에 아마 있으면 있을 거라고 그러는데 이스파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란에서는 올해 1월 말부터 2월 한 10일 사이에 거기 이스파한에 이게 경도로 들어가는 곳에 입구가 세 군데 있는데 그걸 다 메웠다고 그래요. 그럼 특수부대 들어가요. 특수부대 들어가면 그거 다 걷어내야 되잖아요. 거기에 이미 지금 방공부대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미국이도 거기에 있고 S-300이라는 방공부대도 있는데 그게 이제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곳이 있겠느냐. 한 450kg 정도 되면은 여기에 있는지 바로 100m 앞에 있는 건지 100km 뒤에 있는 건지 그거 움직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일 그렇게 가게 되면 이게 장기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미국은 다시 이라크나 또는 아프가니스탄의 전체를 밟을 수 있기 때문에 말은 이렇게 꺼내서 이란을 압박하는 데 목적은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걸 시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를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란 내부에서도 엇박자가 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란 대통령이 이제 지난주였죠. 주변국 공격에 대해서 사과하고 공격하지 않겠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을 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혁명수비대가 다시 주변국 공격을 이어갔는데 지금 이번 전쟁의 변수 중에 이란 내부의 균열도 전쟁 변수로 꼽히고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은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모스타바가 최고 지도자가 되면서 좀 이렇게 서열이 잡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아까 말씀하신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공식적인 멘트로 주변국한테 사과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근데 좀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SNS에 비슷한 내용을 똑같이 올렸는데 사과한다라는 말을 뺐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그 IRGC의 공격이 일어났었거든요. 혁명수비대.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게 지금 그 타임라인을 몰랐을 때는 제가 우려했던 부분은 지금 내부 갈등이 있구나. 그리고 모스타바 그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지금 뭐 어떻게 되면 위임 정부긴 하지만 거기서 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 대통령, 사법부 수장, 그다음에 최고헌법위원회라고 해서 한 명 선출된 사람이 지금 유고 사태에서 최고 지도자 유고 사태에서 헌법 111조에 의거해서 이제 최고 권력으로서 하는데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 군부에서 공격을 한다고 딱 하면 군부가 통제가 안 되는 부분이 있구나. 지금 매파와 비둘기파가 지금 갈등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거에서 이거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타임라인을 보니까 페제시키안의 그 발언이 있었고 SNS에서는 사과하는 발언이 빠졌고 그다음에 공격이 들어갔으니 매파 비둘기파가 이렇게 조금 이야기가 있다가 강경파가 더 이렇게 잡고 그런 군사작전에 나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당연히 그거는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아마 지금 그래서 모스타바가 지금 빨리 수프림 리더로 최고 지도자로 지금 더 끌어서는 안 되겠다고 지금 선언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위 말해서 최고 수장이 있어야 그런 관계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스타바가 자리를 잡고마자 혁명수비대가 우리는 절대 충성한다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나름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이게 체제 안정성. 체제 안정성을 네네. 위한 이렇게 돼서 이게 구축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네. 그 하나의 해프닝이었고 또 얼마나 또 모릅니다. 또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 우발 사건이 벌어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좀 그러니까 체제 안정화로 가고 그런 우발 사태들은 조금 잡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지금 드는 그런 하나의 해프닝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김현수 실장님께는 이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가장 큰 관심은 그러면 이 전쟁 언제 끝날 거냐 이 부분일 것 같은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언제 끝내지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공동으로 결정할 거다 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물론 이제 최종 선택권은 이제 자신에게 있다라는 또 발언도 이제 하긴 했습니다만 글쎄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 네, 제가 볼 때는 4주에서 6주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4주에서 6주까지 가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통상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2, 3주 그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방적으로 승리를 선언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한 6주까지 안 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6주를 이렇게 따지면 한 42일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하메네이의 추도 기간을 따지면 40일이거든요. 네. 그 기간 42일 거의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거든요. 30일, 40일 사이에는 뭔가 이렇게 마무리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가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이 군사 인프라하고 민생 인프라인데 이 민생 인프라는 이건 아주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란 국민 전체가 이제 고통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걸 보고 아마 여기 새로 이번에 선출된 무스타바도 고민을 좀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게 러시아가 중재를 하든 중국이 중재를 하든 또는 오만이나 카타르가 중재를 하든 그 중재에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할까요? 좀 못 이기는 척 하면서 협상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미국이 우리는 군사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철수할 수도 있을 거고요. 나는 철수했을 테니까 나머지는 이스라엘 리더리 책임을 지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누구 입에 달려 있느냐. 지금 현재는 모스타바의 입에 달려 있다. 그래서 모스타바가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길이가 결정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모스타바의 입을 주목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중동 사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김현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여파로 국제 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죠.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는 배럴당 $100도 돌파했습니다. 네, 미국은 이란의 핵 위협이 제거되면 결국 하락할 것이라며 낙관론을 펼쳤습니다. 보도에 장효인 기자입니다. 국제 유가가 심리적 저항선인 배럴당 $100 선을 뚫었습니다. 4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와 브렌트유 모두 전장보다 10% 넘게 뛰었는데 특히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100를 넘긴 건 약 4년 만입니다. 이란 공습에 직면한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석유 생산량을 줄이기로 하면서 공급 불안이 유가를 끌어올린 겁니다. 이란이 국제 에너지 수송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가운데 쿠웨이트는 원유와 정제 처리량을 예방적으로 감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에선 주요 유전 3곳의 생산량이 70%나 줄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생산량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제 유가가 평화를 위한 아주 작은 대가라며 이란의 핵 위협을 제거하면 급락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 장관도 유가 급등 문제가 늦어도 몇 주 안에 풀릴 거라며 휘발유 값이 머지않아 갤런당 $3 아래로 다시 내려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미국이 이란의 공격 능력을 저하하고 있어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이 곧 정상화할 거라며 세계는 석유나 천연가스가 부족한 상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을 계속 공격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외무부는 아랍에미리트 예인선이 미사일을 맞고 침몰했다고 밝혔습니다. ما تنگه هرمز نبستیم. به طور طبیعی بسته شده. کسی نمیتونه عبور کنه چون مرتب در حال درگیری در اونجا وجوده. اینا به قایق‌های ما حمله میکنن. ما مجبوریم به اونها حمله کنیم.
에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에게 전화해 해협 봉쇄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국제사회 만류에도 이란은 배럴당 $200가 넘는 유가를 감당할 수 있다면 게임을 계속하라며 경고 수위를 더욱 높였습니다. 연합뉴스 TV 장효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전쟁을 언제 끝낼지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공동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현지 시간 8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적절한 시점에 내가 결정을 내리겠지만 모든 것이 고려될 것이라고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전쟁 종결 시점 결정에 네타냐후가 발언권을 가지겠지만 최종 결정권은 트럼프가 가진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 전개 이후 세계 곳곳에서 테러로 의심되는 폭발물 소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란 사태를 둘러싸고 찬반 맞불 시위도 벌어졌습니다. 신주원 PD입니다. 미국 캔자스시티 국제공항에서 폭발물 위협이 접수돼 항공기 운항이 한때 중단됐습니다. 승객과 직원 등 약 2,000명이 활주로로 긴급 대피했고 착륙한 비행기들도 유도로에서 대기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약 3시간 만에 공항 운영이 재개됐는데 수사당국은 폭발물 위협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노르웨이 오슬로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도 폭발이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번 사건들은 중동 전쟁으로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미국, 이스라엘 공간이 보안을 강화하고 있는 와중에 발생했습니다. 주말 동안 세계 곳곳에서는 이란 사태를 둘러싼 시위도 이어졌습니다. 상당수 시위대는 이란 현 정권의 조속한 붕괴를 요구하며 이란 마지막 왕세자인 레자 팔레비가 과도 정부를 이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And we're here to voice our support for who we believe is the true alternative to lead Iran into through a transitional government and towards democracy, and that's Reza Pahlavi. 반면 이란의 왕정 복구와 현 정권 모두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What we'd like is for the people of Iran to be given the chance to decide their own future and to not be dictated to by this regime that's currently there or the previous Shah. 이란에 대한 폭격으로 중동을 전쟁으로 몰아넣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행동 중단을 촉구하는 반전 시위도 곳곳에서 진행됐습니다. 무슬림인 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 관저 앞에서는 반이슬람 시위와 이에 반대하는 맞불 시위가 동시에 열려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제 폭발물을 던진 남성 2명을 포함해 6명이 체포됐는데 이 중 폭발물을 던진 1명은 경찰 진술 과정에서 이슬람 국가, IS를 직접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 TV 신주원입니다.